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다들 3일 동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특별하게 어디 가진 않았고 호텔 뷔페를 한번 다녀왔어요. 요즘에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어디 멀리는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도 날씨가 맑아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날씨도 그렇고 주식시장까지 모두 맑은 시장만 찾아온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는 0.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약간 아쉬웠던 하루였죠. 시가는 갭을 많이 띄우고 출발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뻗진 못하고 오늘은 계속 갭을 메꾸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양호했던 것 같은데 오늘 0.3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장 막판에 조금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정말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우선주까지 모두 1%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터넷 관련주들은 조금은 약세로 마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HLB를 제외한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고 코스닥 전체 지수 흐름 대비 지수는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위 종목들의 시장 흐름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확실히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세요. 굉장히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역시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많은 매수세는 아니었지만 이게 장중 내내 마이너스로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동시효과에 약 750억 규모의 순매수가 잡히면서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고 또 코스닥은 오늘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코스닥을 많이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1000억이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매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코스피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코스피가 2533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차트를 보면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121선하고 직전 저점 2560에서 2570 정도 그 지수와 매물대의 이평선이 모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포인트, 40포인트 그 정도 올라간다면 지수가 한 차례 또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상승이 나왔던 만큼 어쩌면 조만간에 한 차례 또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오늘 강세로 마감이 되었고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오늘은 모처럼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마지막으로 삼성 SDI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도 3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6거래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NF, 삼성 SDI,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를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분할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외국인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LG전자, LNF,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사실 금요일하고 어제까지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의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가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S&P 500을 보면 금요일 날은 1.7% 그리고 어제는 0.4% 상승이 있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2% 어제는 0.6%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어제하고 비슷한 것 같고 대만도 비슷하죠.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강세로 마감이 되었어도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오늘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1.6%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번 주 초에 60일선에서 이렇게 한 차례 급락이 나왔고 다시 직전 매물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하이닉스도 3.4%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과거 60일선에서 주가가 꺾였었다면 다시 이렇게 재차 60일선 근처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어두울 것이라고 전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작년 말부터 이어져 왔던 이 급락장, 여기에 주가적인 측면으로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죠. 이 구간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오늘의 반짝 반등에 그치고 또 내일부터 꺾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으로서 언제쯤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누구나 맞출 수 없는 만큼 직전 저점이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는 만큼 조금은 긴 흐름 속에서 시장의 변화를 참조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격대도 보면 21선하고 61선까지 다시 한 차례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61선 근처에서 주가가 맞고 내려왔던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단기적으로 또 한 차례 이렇게 꺾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때문에 주가 흐름을 볼 때 추세적인 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슈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SK하이닉스의 특징주를 붙여서 나온 기사를 보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이슈가 있었고 그런 기사를 달면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에도 계속 나왔던 이슈였고 그래서 굳이 상승에 대한 이유를 붙인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슈보다는 자,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 흐름을 보세요. 7월 초에 저점을 형성하고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물론 강한 상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엔비디아,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7월 초에 저점을 형성했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천천히 추세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 조금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난주에도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 속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 중요한 것은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지 이거를 조금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LG화학하고 삼성 SDI, 의미 있는 매물대였던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또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61선이 모두 의미 있는 이평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추세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직전 매물대까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이평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한 차례 레벨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인 시각들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실적이라든지 조금 더 부정적인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 주가에 대한 플러스 알파, 이게 음의 방향으로 조금은 커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유가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한 오후 5시쯤이었나요? 그 시점부터 해서 WTI 국제 유가가 급락이 나왔었고 장중하되는 5% 이상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거의 3%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기 차트를 보세요. 확실히 95달러를 붕괴하고 나서 돌파하지 못하고 강력한 지지선이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95달러까지 유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한 차례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이것도 표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어제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어요. 7월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전망치를 하회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중국발 수요 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반도체하고 마찬가지로 국제 유가가 급락함에 따라서 하나의 이유를 붙인 것 같다,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유가가 바로 반응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유가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유가 뭐가 됐던 간에 지금의 방향성이 우하향으로 잡혀 있다는 것은 8월달,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도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완화된 정책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흐름이
그 기조 속에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게 최소한 9월 FOMC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지난 6월달과 달리 조금은 걱정과 안도감을 덜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반도체 업종들, 국내 산업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주축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많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힘을 냈으면 해요. 그래야지 조금 더 시장이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고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9월 FOMC 전까지는 오늘 반도체 업종이 상승이 나왔던 만큼 그 힘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수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물론 나빴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장 흐름 속에서 양호했던 업종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반도체 업종이었고 또 패키지 기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장에는 원전 관련주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오후장에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이집트의 원전 사업을 따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한수원의 단독 입찰이었던 만큼 이집트의 원전 사업을 따내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수주 금액을 보면 이게 2차 건설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체 사업 규모가 약 39조 원이고 여기에서 한수원으로 떨어지는 몫이 약 2에서 4조 원, 5에서 10%라고 되어 있죠. 이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이슈는 사우디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도 오늘 새롭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사우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한국하고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4개국의 입찰 참여 요청서가 왔었는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중국하고 프랑스는 떨어져 나갔고 한국과 러시아가 최종 입하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한하죠.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이슈들이 있는 만큼 원전 관련주 쪽으로 관심이 조금은 집중이 되었던 것 같고 물론 오후장에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 또 다양한 원전 사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 이런 점들을 본다면 저는 원전에 여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계속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